멋있었어요. 그런가? 면접 볼 때 인물척이 보나? 그럴 수도. 보겠죠. 왜냐면 모르지요. 이건 모르겠지 아마. 우리 한번 물어볼까 봐요. 우리랑 물어봐요 이걸. 여러분 어디다 물어보면 될까요? 네. 진짜 궁금하긴 하네요. 진짜 너무 멋지신 분들이 나와서 놀라긴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조사 단계, 종착과 단계인데 견딜만 하셨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힘드셨어요? 네, 왜냐 그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북한 이탈 주민을 이용한 가장한 그 쉽게 말하면 그 간첩들이 있대요. 맞아, 들어봤어요. 제가 들은 데 의하면 뭐 국정원에서 들은 건 아닙니다. 나왔을 때 이게 세상에 비밀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혹시 조선족 분들이라든지 왜냐면 탈북민들은 여기 와서 신분증을 주고 혜택이 좀 많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탈북민으로 위장한 그런 것도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지만 실제 있대요. 실제 실제 있대요. 있으니까 저희가 조사를 빡세게 받아야 돼요. 왜냐면 정말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그때 너무 쓰다 보니까 이게 손에 담이 와서 이렇게 부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만큼 살아온 삶이 복잡했고 몇 번을 잡혔었고 뭐 중국에 왔다 갔다 했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걸 쓰다니까 그걸 다 참 맞춰야 되니까. 와 그리고 나중에는 또 거짓말 탐지기도 하시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잠깐 두려웠던 게 저희 같은 호실에 있었던 양강도 언니가 계셨어요. 그분이 북한에서는 그렇잖아요. 여기처럼 그 공부를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여기는 실질적으로 그 배워주는 방법이 저희하고 다르잖아요. 저희는 맞아요. 농사철은 애들 내몰아서 그 농사 선생님들이 소토지밭에 가야 되고 공부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래, 일단은 농기꾼이죠, 뭐. 그렇죠. 근데 그 언니한테 지도를 내놓으면서 그 조사하시는 분이 양강도를 짚으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도를 처음 보는 거야. 북한에서 언제 지도를 놓고 양강도를 배워줄 정도를 안 배워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이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짜증나가지고 거짓말 탐지기를 그분한테 하신 거야. 이 언니가 거짓말 탐지기 받고 와서 아파하더라고요. 다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픈 건가? 아니 열이 나고 아파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그래서 나는 그 언니가 그걸 거짓말 탐지기 받으면 이렇다는 걸 봤으니까 저한테 거짓말 탐지기를 하겠다 하더라고요. 겁났겠다. 떨렸어요. 근데 조사하시는 분이 쓰시고 제가 또 이거 쓴 걸 보시고 뭐 조사할 때 보면 초상화를 그 소년단 희장을 그려라. 학급반장 이름을 써라. 반실반장 표시를 그려라. 너네 학급반장 별명이 뭐냐. 너네 네가 친했던 애 이름을 써라. 근데 다행히도 저는 기억이 뭐 나쁘지 않은지 애들 이름을 다 썼어요. 42명 애들 이름 다 썼고. 조사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손목도 나갈 뻔했고. 그 정도로 네, 하셨구나. 너무 살아온 삶이 복잡했으니까 몇 번을 잡히고 뭐 이혼해서 집에 오고 왔다 갔다 중국 드나들었고 하는 걸 선생님이 들어보시고 좋다. 본인도 메모하시고 컴퓨터에 저장하시고 네가 직접 써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1인실 있잖아요. 그 TV도 없는 1인실에 들어가서 맞아요. 밥을 요만한 구멍으로 받아 먹으면서 그때는 진짜 부지런해서 썼던 것 같아요. 많이 두껍게 그 F 용지를 주지 않아요. F4 용지 이렇게 주죠. 높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볼펜은 막 10개 막 갈아칠 정도로 썼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러 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어떤 불간 이탈 주민인가 확인을 해야 되고 나쁜 사람을 가려내자면 그분들도 어쩔 수 없는 가정이고 저희도 맞아요. 걸쳐야 되는 가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불만은 없습니다. 네, 고생을 했지만 네. 맞아요. 그 누구나가 걸쳐야 되는 가정이고 네, 가정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만이 또 온전한 우리 국가 안보가 또 실행이 그렇죠. 되고 있고 네. 지켜질 거니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또 못 모르고 무슨 할 때는 정말 힘들기도 하거든요. 뭐 딱 그냥 독방에 가둬놓고 밥도 주는 것만 맞아요. 먹고 여기 뭐 감시를 하나 또 맞아요. 나도 이제 들어갔을 때 여기 막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샤워도 하면 안 된다고 맞아, 해가지고 맞아. 씻지도 못하고 있고 막 이랬던 것처럼 누구나가 겪어야 되는 거지만 또 우리 탈북민들이 그렇게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나와야 되는 일인 거죠. 우리가 아무래도 듣고 싶은 이야기가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보게 되면 사회에 나오셔가지고 이제는 사회에 딱 나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직접적으로 몸으로 실감을 해야 되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한국에 나왔을 때 제일 황당했던 일이 뭘까요? 저는 제일 황당했던 게 어떻게 보면 이게 문화 차이일 수는 있지만 그 뭐랄까 그 스킨십이었어요. 스킨십. 그러니까 뭐냐면 개인적으로 겪은 황당함은 무지 많지만 제가 그 밖에 나갔을 때 네. 이제 여쭤봤은 게 밖에 나왔을 맞아요. 때 지하철 한번 탔는데 네. 그 뭐랄까 그
그 수원, 그러니까 구로에서 수원 오는 방면이었어요. 이게 제일 복잡한 구간이거든요. 네네네. 주인분 당선이었는데 그때 제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그 앞에 지는 거 있잖아. 이거 지고 섰어요. 고리. 고리라나 이거 네, 어쨌든 손잡이지요. 고리가 아니고. 네. 손잡이를 지고 섰는데 그 어느 정류장인지 이렇게 10대 어린 커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제가 또 손자리가 들어오면서 이 짝에 보면 그 어르신들이 자리가 있잖아요. 그딱 경로석 경로선 여기 딱 섰어요. 경로선 이게 문이 들어오는 요 사이에 딱 제일 첫 자리에 서고 제 옆에는 어떤 남자분이 같이 섰는데 걔네가 들어오더니 스케줄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부비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자가 이렇게 10대들이 네, 여자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더니 그냥 구욱하게 바라보더라. 저 정도는 그래. 저 정도는 너무 사랑하나 보다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인기하더니 아니 구체적으로도 보신 거 아니에요? 맞죠. 한번 봐봐요. 이렇게 하더니 입을 쭉쭉 하더라. 그래서 여자가 또 같이 또 뭐랄까 그게 근데 전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제 시선을 처리 못하겠네.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안 보면서 이렇게 얼굴을 돌렸는데 제 옆에 제가 조금 키가 있어요. 북한 치고는 뭐 키 제 크시죠. 옆에 남자분이 키가 좀 작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힐 신었으니까 제가 아마 170에서 167 사이가 됐거든요. 남자분하고 그 남자분도 어떻게 또 저쪽으로 고개를 돌려요. 같이 그냥 그 이게 사람도 그걸 봤나 보죠. 입하고 코가 부딪혀서 그분하고 이게 땡강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 뒷사람 머리하고 떼가지고 또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저는 엄청난 진짜 피해자잖아요. 근데 그래 한참 이렇게 멘붕이 나가서 한참 이렇게 헤매다가 봤더니 다른 사람들 전혀 시선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저만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만 지금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 이때 제가 집에 와서 그랬어요. 이게 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야 이게 진짜 꼴보기 싫다니까 너 그거 적응해야 돼. 여기는 그게 자연스럽고 어쩔 수 없다는 거야. 잘못된 게 아니래요. 근데 저는 뭐 정답은 없어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공공장소는 좀 적당히 해라 이거죠. 저렇게 놀래요. 저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황당하게 제가 다른 사람하고 부비부비 만들게 하고 다른 사람 통수로 치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피해자인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고소를 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 이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는 고소 당하게 생기셨어요. 제가 고소한 아니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그게 아이고 또 지랄을 하고 있네 이 정도지만 그때는 이게 뭐지? 그치. 그렇죠. 근데 저뿐 아니라 그 제 친구도 먼저 온 친구도 나도 얼마나 눈깔이 시렸는데 근데 막 뒤에 가서 대갈통 부시고 싶었대요. 꼴보기 싫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그대로 솔직한 표현이. 우리들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말로는 저 대가리 까나리 이러면 인간적인 말이잖아요. 표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도 그랬는데 자기도 뭐 그게 우리가 겪어야 될 그 과정이지만 그쵸. 저는 진짜 그게 지금도 그 뭐랄까 그때 남한에 와서 제일 충격적인 게 뭐였어요 하면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게 많지만 그때 그 제가 피해자인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고소하는 게 맞는지 제가 고소당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어린 친구들 때문에 진짜 지금도 저는 그래요. 공공장소 이건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근데 저뿐 아니라 뭐 제가 좀 뭐랄까 꼰대여서가 아니라 이거는 한국 분들도 그 뭐 어르신 어르신들은 그렇죠. 다 싫어하지 않을까. 좀 충격이라면 좀 우습지만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충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렇잖아요. 북한에서 손 잡아도 어르신들이 아우 안 되죠. 그런 데서 살던 저희로서는 저게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최수영님뿐만 아니라 저는 심지어 욕도 했는데요. 아 진짜 횡단보도 앞에서. 진짜? 네, 저는 심지어 욕까지 했어요. 어떻게 해요? 들어봐도 돼요? 지금 조그만 것들이 북한 말로 정말 조그만 것들이 있어. 조그만 것도 아니에요. 조그만 갓나 새끼들이 진짜 치열하고 있다. 진짜 여기서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고 막 이러고. 걔네가 뭘 안 해요? 그거 되게 쳐다보더라고요. 지금 애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줌마가 뭔데 이러면. 그랬더니 그 동생이 나보다 한 4년 먼저 온 친구 걔랑 지나가고 있었거든요. 걔가 언니 이러는 왜 그래요? 언니 맞아 그러면 언니가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만 지금 저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욕을 하는데도 오히려 지들끼리 꿍시렁 대면서 나를 완전 그러니까 이렇게 횡단보도인데 저 같은 경험인가? 네, 똑같은 거예요. 횡단보도인데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도 아니에요. 걔네는 이렇게 안고 서로가 신체가 이렇게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거기서 정말 쪽쪽이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공감하시죠? 네.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하는 거는. 근데 여기 여자애들이 다 이렇게 건강하잖아요. 신체적으로 봐도 학생이 우리 네, 북한에서 보는 애들하고는 좀 성숙됐죠. 성숙하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글쎄 학생복을 입고 그것도 가방까지 메고 횡단보도 앞에서 막 이러고 있으면 짜증나죠. 진짜 저 진짜 욕했어요. 조그만 것들이 조그만 갓나 새끼들이 지금 사람들 많은 데서 뭐 하는 짓거리냐 이러고 욕했더니 이러고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동생이 막 언니 빨리 가자. 왜 그러냐고 저거 지금 뭐 하는지 막 이랬더니 언니 그러다 언니가 맞아 이러는 거예요. 조심해야죠, 지금은. 근데 지금의 그때 나이라면 저도 해보고 싶은 행동 중에 하나긴 한데 안 되긴 하지만 저희들에게는 정말 이해할 충격이라는 말이 진짜 좀 맞는 어울린다 말이에요. 안다면 이해하기 힘든 우리들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들의 문화적인 걸 볼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나오죠. 대가리 까라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자, 그러면 또 한국에 와가지고 다 북한에서 이런 걸 꿈도 못 꿨었는데 정말 이런 걸 이런 게 있어? 아니 요즘은 정말 식당에 갔더니 그 쌀국수 뷔페집가 얼마 전에 저 몇 년 만에 뷔페집을 갔는데 어머 쌀국수를 먹으려고 갔더니 로봇이 막 쌀국수 탁 저도 부어서 봤어요. 절여주더니 저도 봤어요. 흔들어가지고 국물도 맞아요. 탁 흔들어가지고 탁 조금 찌어내더니 그 양에 맞춰서 탁 이렇게 쭉 너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저도 봤어요. 얼마 전에 뷔페 갔다가 로봇이 한데 사람들이 한국 분들도 처음 보나 봐요. 처음에 하고 싶은 게 택시를 간지나게 재우고 싶었어요. 그 중국에서 드라마를 많이 봤나 봐요. 네. 여자들 술 취해서 택시 막 이러면 택시 딱 서잖아요. 그럼 딱 앉아서 어디까지 가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왜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왜 그거 굳이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저도 길에서 택시 하고 딱 왜냐면 북한에서 택시라는 거는 당중간의 간부밖에 못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쵸. 제가 만약 택시를 세운다는 거는 기사님이 제가 세우라면 딱 세우는 게 어쩐지 당중간의 간부 와이프 대접받는 것 같고 왠지 제가 여자이고 저놈을 받는 것 같다 뭐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냥 저는 택시 하면 택시가 딱 제 앞에 서면 뒷문 딱 까고 들어가서 탁 뒷좌석에서 목적지까지 가면 그거 제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간지나게 세워서 북한엔 택시가 없잖아요. 택시가 어디 있어요? 개인 자가용도 없는데. 그러니까 택시가 저한테는 정말 그 뭐 영부인 대접 그런 정도의 대접받는 기분이랄까 그런 그치. 느낌으로 저한테 다가왔대요. 나만을 위해서 네. 서버리고 네. 내가 부르면 왔네. 부르는 딱 선에 지나가는 거 딱 선두니까 선에 그러니까 이게 그 물론 우리 탈북민들이 다 놀라고 충격받고 느끼고 감탄받는 거는 오징어만 이렇게 비슷해요. 대중교통에 놀라고 그렇지.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놀라면서 점점 놀람이 연속이잖아요. 그쵸. 충격받는 연속이지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왠지 택시를 간지나게 세우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놀랐던 건 불빛에 놀라 괜스레 밤거리를 헤매고 다녔어요. 그 불빛이 너무 영롱해서. 시원해서. 아니 북에서 불이 없잖아요. 불이 없죠. 뒤에서 누가 제 머리를 뒤통수를 쳐도 모르잖아요. 살인자를 잡을 수 없는 게 북한이잖아요. 여기는 그 영롱한 불빛이 너무 아름다워서 괜스레 제가 밖에서 헤매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또 거기 평범하게 안 겨운다는 거죠. 그냥 그 당시는 그런 거죠. 너무 아름다워서 밤거리가 눈에 그저 눈이 아플 정도로 담아두고 싶었다는 거죠. 그 당시는 그랬어요. 그렇죠. 너무 화려하고 전기가 들어왔다는 것 자체도 신기하고 네, 맞아요. 그것들이 개인들이 그렇게 자기 것들의 뭔가를 보여주고 어필하고 광고하기 위해서 켜져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는 맨날 뭐 당을 따라 천만리 뭐 수령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고 징그러워. 맨날 가업을 수행 몇 프로 수행해야 더러워, 되고 진짜. 구호들만 보던 사람들이 맞아요. 맨날 우리 집으로 오세요 뭐 닭강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것만 보니 희한하지 않고 영롱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소한 일상의 일부분들이 저희한테는 탈북민들한테는 다 그냥 놀람과 감동과 충격이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아니 십자가가 왜 그렇게 많아요? 성황당 불빛이 왜 그렇게 많아요? 아니 정말 골목마다 맞아요. 네. 저도 그랬어요. 아니 왜 이렇게 빨간색 십자가 성황당 그 우리가 아는 북한에서 봤던 그 성황당에서 보여주는 예수를 믿으세요 했던 그 여자가 들고 왔던 그 십자가가 무서웠어요? 좀 무서웠어요. 저는 무섭기도 했고 약간 그 선교사라는 이미지 있잖아요. 우리 교과서에 우리가 나왔던 안 좋게 배웠어요. 네. 그 이미지와 그 성황당에서 나왔던 그 십자가가 같이 이렇게 딱 어우러지면서 그 근처에 가게 되면 내가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인데 이게 가는 곳마다 있네.
어떻게 피해 다닐 수가 없어요, 얘는. 100m 하나씩 떼도 가면 맞아. 편의점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진짜. 근데 한국에서는 이 문화가 종교라면 우리가 인간한테 할 수 없는 어떤가 뭐랄까 그 교회든 불교든 뭐 천주교든 가서 내가 그 할 수 있는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의 안정을 찾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종교는 맞아요. 신앙생활은 본인의 선택이겠지만 우리가 인간하고 할 수 없는 대화가 있잖아요. 그걸 그 제가 원하는 그 종교에 가서 기도를 함으로써 내 심리적 안전을 찾는 부분도 있고 맞아요. 어떤 분들은 힘들었던 게 기도하면서 치유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북한에서 선교사 코 이렇게 그리고 선교사가 인두를 막 지지는 청강소. 이런 걸 배우다 보니까 십자가가 우리한테는 공포의 십자가를 보였던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참 북한이란 것은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세뇌를 시키고 모든 걸 다 닫혀놓다 보니까 저희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았잖아요. 알고 믿었고. 그치. 근데 국정원에서 전쟁도 김일성이 일으켰다는 걸 듣고 당분간 멘붕이 왔어요. 안 그랬어요? 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희들한테 실제 자료를 보여줬어요.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소련에 가서 스탈린을 만납니다. 중국에 가서 뭐 택동을 만납니다. 그걸 다 보고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아니 안 국정원에서 김정일 장군님을 붙여야 되겠다. 김정일이란 이름이 왜 그렇게 안 나가요? 이게 세뇌가 무섭더라고요. 당하고 왔는데도. 탈북했는데도 왜 나는 지금까지 그 장군님이란 그걸 내가 지금 이렇게 빼고 말하기 힘들어할까? 그 공감되죠? 맞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 것 이게 같아요. 참 그 이제 우리 세뇌는 방송을 무섭습니다. 보시는 분들 가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놈의 김정일 장군님은 맨날 쓰신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도 증오하고 싶고 정말 아직도 가족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이 분노에 차는 것 못지않게 우리는 더 큰 분노와 정말 그런 걸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몇십 년 동안을 세뇌를 받아오면서 입과 몸과 뇌 속에 이게 저장된 메모리 같이 그냥 툭 던지면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어때요? 근데 지금도 나가요. 방송을 하다 보면 전 나가요. 아직 멀었네. 저는 아니요. 안 나가요. 저는 이제는 깨끗이 좋아서 들었습니다. 나가는 거 아닙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노래도 나오잖아요. 수령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이렇게 걷다는. 부릅니다. 아버지는 개뿔. 장군이 개뿔. 진짜 어처구니 없어. 어처구니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스라이팅. 진짜 가스라이팅 맞는 말이에요. 가스라이팅 무섭습니다. 자, 또 그러면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 좋아요. 예. 우리가 좀 깔깔대면서 웃을 수 있는 나는 한국에 와가지고 이런 짓까지 해봤다. 이런 짓까지 해봤다. 몰라서 이것까지 저질렀다. 그건 제가 갑자기 멘붕이 오네. 망신한 일이 많아요. 정말요? 저질렀다라니까 잠깐 주춤했는데 이렇게 망신한 적도 있다. 아니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다. 제가 그 영어에 북한 애들이 약하잖아요. 맞아요, 여기 맞아요. 와서 지금 많이 왜냐면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왜 우리 좋은 고유한 우리의 그 한국말을 살리지 왜 건물 가면 영어를 팍팍 써가지고 암송하기 힘들게 할까? 나 같은 돌머리들이. 그래서 그 옷 사러 한번 갔어요. 갔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XX 뭐 라지 있는데 그때까지도 X라지. 영어로 보면 XXL이잖아요. XXL 라지를 L이잖아요. 근데 옷 판매할 때는 라지를 하는 걸 라지, 그걸 라지. 모르니까 사장님 이게 XXL 주세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누구 봐도 난 천수로서 난 한국 사람 아니요를 제가 제 입을 떠벌리고 다니는 거잖아요. 뭐 그게 아니어도 말투 때문에 뽀록은 나겠지만 근데 그게 내가 생활에서 필수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저장을 안 하고 다닌 거죠. 그쵸. 근데 어느 날 뭐 어떤 친구하고 갔다가 좀 제가 그때 뼈저리게 이거 조금 일반적인 건 배워야 되겠다 해서 제가 그때 딱 각인시키고 해서 지금은 되는데 한 번도 셀프라고 식당 가면 셀프라는 맞아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뭔지 모르고 사장님 셀프로 주세요. 그분이 아마 셀프를 주세요. 저 같은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예민한 사람 같으면 좀 똑똑하면 가져가시라는 거는 뭔가 있으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북한 사람 씩씩하잖아요. 사장님 셀프 주세요. 셀프 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황당해서 이랬던 기억도 나고 생각하면 망신을 엄청 하고 다니는데 그게 뭐 좋게 말하면 어차피 저희는 그 적은 가정이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이렇게 웃으며 재밌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경험을 여러 번 했다. 몽땅 다 주셔. 몽땅 주시오. 주유소에서 꼴떡 넣어주시오. 아직까지 재워주시오.